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현재 파이넥스 거래소와 협업을 하여 $10, $15 상당의 XRP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같이 XRP의 당첨자 발표와 더불어 이 치킨 기프티콘과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여자분들 모두 만족하시며 기분 좋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현재 화면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는 카드를 클릭하셔서 확인 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그동안은 오를만 하면 하락하고 또 오르면 하락하던 시장이 상승을 해도 그 가격대를 잘 지켜주며 투자자분들의 입가에 미소를 짓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의 영향일까요? 긍정적인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단기 상승 돌파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게 정확히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암호화폐 시장 낙관 심리 돌아왔다. 단기 상향 돌파 기대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가 비트코인 가격 동향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증시가 하락한 반면에 주요 암호화폐는 강세를 보이며 시장의 낙관적인 심리가 돌아오고 있다. 단기적으로 상향 돌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올해 초 가격 범위 3만에서 4만 달러 사이에서 현재는 4만에서 4만 5천 달러로 이동하며 매도 압력 감소가 나타났다. 세 번째로는 연준의 금리 인상 폭에 따라 위험자산 가격은 상한선이 설정될 것이다. 단기 지표가 개선이 되며 5만 천 달러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 다섯 번째로는 선물 미결제 약정 변동성이 드문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돌파 임박 가능성이 농후하며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무기한 선물 펀딩비는 수개월간 중립과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으며 선물 트레이더는 강세 확신이 없다라는 분석이 나왔네요. 현재 꾸준히 가격대가 상승을 하며 다시 한번 불장을 위한 도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내일이죠. 3월 25일부터 대한민국에서는 트래블룰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 4대 거래소이죠.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이 있을 텐데 이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여기서 업비트 진영과 빗썸, 코인원, 코빗 진영이 나뉘게 됩니다. 빗썸과 코인원, 코빗의 경우는 트래블룰 대응을 위한 합작 법인 이제 코드 솔루션을 출시하였으며 업비트의 경우는 베리파이 바스프, 속칭 WV라는 솔루션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내일이죠. 트래블룰이 시행됨에 따라 이 코드와 WV의 연동이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이것이 다음 달로 이제 연기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 WV 코드 트래블룰 솔루션 연동은 4월 25일까지 연기가 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업비트가 베리파이 바스프와 코드의 솔루션 연동이 3월 25일에서 4월 25일로 연기가 되며 100만 원 이상의 디지털 자산을 출금하는 경우는 트래블룰 이행일로부터 4월 25일까지 코드의 트래블룰 솔루션으로 사용하는 거래소의 출금이 불가하다는 공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 WV 솔루션과 연동되지 않는 거래소로의 디지털 자산 이전을 원할 경우는 이제 오늘까지 이전해야 한다는 설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디지털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이전 후에 이제 다른 거래소로 이전하는 것은 또 가능하다고 하네요. 참 이 트래블룰 시행하는 데 있어서 허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들어서 업비트의 트래블룰 관련 공지로 투자자분들은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메타마스크의 경우는 개인 지갑 등록을 통해서 입출금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일종의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 검증된 개인 지갑에만 입출금을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일단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우려가 안도로 바뀌었죠. 하지만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문제입니다.
국내 거래소만 거래하는 투자자들이라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업비트를 이용하는 투자자들 중 상당수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해외 거래소의 암호화폐 투자 기능 측면 더욱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굳이 국내 거래소를 여러 개 이용할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것이 사실인데, 또한 특정 코인이 업비트에 없어도 국내 거래소보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편이 거래적인 측면에서 훨씬 이득이라고 느끼는 투자자분들 또한 많으실 것입니다. 문제는 베리파이 바스프 WV의 멤버로 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비트의 1차 입출금 허용 해외 거래소들이 나오지 않는 거래소들입니다. 좀 당황스럽게도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경우는 입출금이 가능한 거래소는 현재 업비트, 그리고 업비트 싱가폴, 업비트 인도네시아, 업비트 타일랜드가 다인데요. 이러한 업비트 계열사들은 굳이 여러분들의 이제 가입 필요성을 못 느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바이낸스를 비롯한 OKX, 크립토닷컴, 파이넥스 거래소가 25일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오픈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거래소들은 물론 업비트 역시 자체적으로 트래블러 관련 컴플레인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자금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트래블러의 범위 안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영세하고 관리가 안 되는 거래소들은 사실상 4대 거래소와는 거래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현재 해외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트래블러이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여 국내 거래소로 이체 후 현금화하는 다양하거나 이제 해외 거래소의 카드를 통해 ATM기로 바로 현금을 인출하는 등 우회 루트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자금이 좀 클 경우에 세금 관련 이슈가 있을 뿐인데요. 이미 이마저도 이제 아직은 세금을 국내에서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태이죠. 내일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트래블 룰이 드디어 정식으로 시행이 되게 됩니다. 작년 하반기 이에 관해 전해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긍정적인 기조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유독 트래블 룰과 관련하여 좀 혹독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의 성장통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인 기조를 보았을 때 해외에서도 그리 머지않은 시간 안에 이와 관련된 움직임들이 포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연도 암호화폐 시장이 과연 어떠한 변화를 맞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업비트의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들은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최근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가장 최우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CBDC인데요. 이 작년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의 개발이 상당히 진전됨에 따라 현재는 거의 상용화를 이제 하고 있다고 무방한 정도가 되었죠. 이 중국과 비교했을 때 미국과 유럽 등 선진 금융국들의 발전 속도는 상당히 뒤처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슬슬 깨닫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나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대장이라고 불리우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제결제은행인 BIS인데요. 이 BIS의 경우는 작년이죠. 2021년도부터 꾸준히 상업은행들은 CBDC를 새로운 기회로 보아야 한다라는 발언을 시작으로 CBDC의 사용 국가 간 결제 테스트 프로젝트에 착수할 뿐만 아니라 이 CBDC의 개발 속도가 암호화폐에 비하여 상당히 뒤처졌다.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라는 발언까지 하며 이 CBDC에 대한 긍정적인 기조를 지속적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에 얼마 전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되었는데 바로 이제 국가 간 CBDC 결제를 지원하는 디지털 화폐 플랫폼 프로토타입을 개발했다는 것인데요. 이 프로토타입의 이름은 프로젝트 던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XRP랑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 프로젝트 던바가 우리 애증의 코인 리플 XRP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과연 무슨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BIS 주도 CBDC 결제 플랫폼 리플 최대 경쟁자 되는 것인가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가 국제결제은행 BIS의 경우는 최근 국가 간 CBDC 결제를 돕는 디지털 화폐 플랫폼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BIS의 프로젝트 던바의 경우는 글로벌 암호화폐 기반 결제 네트워크 XRP를 포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유투데이의 경우는 BIS는 전 세계 GDP의 약 95%를 점유하는 63개 국가의 중앙은행이 참여하고 있다. BIS는 프로젝트 던바를 공개한 보도 자료에서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앙은행이 디지털 통화를 사용한 국제 결제를 지원하는 공유 플랫폼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는 XRP와 마찬가지로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의존하는 현행 국가 간 결제 시스템을 대체할 모델을 제시한다라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현재 국제결제은행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이제 금융기관 간의 직접 거래를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을 들었을 때는 XRP와 동일하게 보이는 것이 좀 사실이죠. 하지만 과연 그렇다고 해서 현재 전 세계의 리플사의 인프라를 확보하는데 과연 경쟁 상대가 될지는 또 의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국제결제은행이 중앙은행들의 대장인데 이 대장이 하라고 하면 그 밑에 은행들은 그냥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닙니다. BIS는 권고를 할 수 있겠지만 강요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월가의 유명 투자 은행이죠. JP모건이 자체 발행한 이 JPM 코인이 발행이 된다면 XRP에게 크나큰 최대의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러한 것은 잊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이제 바레인 중앙은행이 JPM 코인 시스템으로 국경 간 결제 분야의 테스트를 완료했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이를 리플사의 경쟁자다, 경쟁 상대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현재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현재 사진 자료를 보시게 되면 현재까지 리플사가 뻗어나간 국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제 중국 및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깃발을 꼽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사진 자료는 2021년 2월을 기준으로 제작된 자료입니다. 현재는 파란 물결이 더욱 뻗어 있겠죠. 이러한 인프라를 똑같은 이제 프로젝트가 나온다고 해도 속도가 비슷하다고 해서, 그리고 이것이 국제기구가 만든 것이라고 해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인프라를 확장해 온 것을 따라잡으려면 이 비용적인 측면과 시간적인 측면, 낭비가 많다고 보고 있는데요. BIS의 프로젝트 던바가 발표된 지 얼마 안 되는 만큼 앞으로 이에 관한 내용들은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한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리플사와 미 SEC 간의 소송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 거의 매일같이 이에 관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새로운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소송 관련하여 제3자 의견서가 제출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의견서를 제출한 곳이 어디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요 암호화폐 로비 그룹 리플과 SEC 사건 관련 제3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로펌 로건 앤 호건의 파트너 변호사 제레미 호건의 경우는 이제 주요 암호화폐 로비 그룹인 워싱턴 소재 디지털 상공회의소가 소송 관련 아미커스 브리프를 제출했다 전했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아미커스 브리프라는 것이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그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의견서를 말하게 되는데요. 이 법률 용어는 언제 보아도 좀 어렵고 생소한 것 같은데 이 과거 디지털 상공회의소의 경우는 텔레그램과 SEC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아미커스 브리프를 제출했었다고 합니다. 해당 브리프에서는 잠재적인 투자 계약과 디지털 자산을 구별하는 데 중점을 둔 바 있다고 하네요.
이번 소송의 아미커스 브리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분위기를 보았을 때는 리플사 측면 보완해주는 내용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사실 현재 XRP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연 이 소송이 언제 마무리될 것이냐는 것인데 현재까지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월 달, 5월, 7월, 8월, 11월 달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XRP 투자자분들의 마음 한켠에서는 이러다 내년까지 가겠네라는 마음이 더욱 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소송의 핵심은 말 그대로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를 판결하는 문제이죠. 이와 관련하여 SEC는 시간 끌기를 확실하게 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적인 움직임들을 보았을 때 이번 연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정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규제 프레임워크가 정해진다는 말을 조금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자 보호가 마련이 되며 암호화폐가 증권이냐 미등록 증권이냐 아니면 암호화폐 그 자체로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해야 하느냐라는 명확성이 정해진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법이 정해지게 되려면 지금 금융의 중심 미국의 정부 기관인 SEC와 리플사 간의 소송이 마무리가 되어야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방향으로든 이번 연도 안에는 마무리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태인데 현재 진행되며 더욱 악화되고 있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조금이라도 빨리 이 시장에 대하여 규제를 원하기 때문이죠. 얼마 전 유럽중앙은행의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에게서 직접 이러한 발언이 나왔었는데요. 이 러시아가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리는데 과연 암호화폐 시장을 무방비하게 둘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현재 이 소송이 흘러가는 방향성들을 보게 되면 리플사 측면으로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에서 리플사의 패소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아졌으며 승소 혹은 유리한 합의의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연도 이 시장이 마무리되게 되었을 때 XRP의 퍼포먼스 죄송합니다. 오늘 말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XRP의 퍼포먼스와 더불어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성장을 하게 될 것인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과 이제 가격 상승의 영향일까요? 이제 전날 대비 9포인트 상승한 40포인트를 나타내었지만 여전히 공포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며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단기 상승보다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글로벌 국가들의 관심도가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아지고 있으며 대기업들의 시장 진출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충분하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대기업들의 공격적인 진출의 의미는 바로 선점에 있을 것입니다. 이 선점을 한다는 의미는 규제적인 측면, 대한민국 정부와 더 나아가 글로벌 국가들의 제도적인 움직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지금보다 시장이 확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선점의 효과는 이제 상당하죠. 조금 빠르게 진출했을 뿐인데 후발주자들이 이것을 뛰어넘으려면 선점 기업들이 했던 2배, 3배 그 이상의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선전 기업들이 이제 후발주자들에 비해 진 것은 단 한 가지, 불명확한 리스크일 텐데요. 이는 투자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오고 있는 과도기적인 시점, 아직 규제적으로도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는 이 시장이 뭔가 성장을 할 것 같은데 투자하기는 무서워 망설이는 투자자와 이 시장의 미래에 대한 수많은 공부와 지식을 바탕으로 한 확신으로 바로 투자한 투자자들 사이에는 미래 수익률적인 측면 상당한 차이가 나게 됩니다.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은 불확실한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를 바꾸어 말하면 기회의 시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모두 좋다고 할 때는 최고의 투자 타이밍이 아니죠. 남들이 모두 외면하고 떠날 때, 시장의 공포가 만연할 때가 최적의 매수 시기임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길게도 아닌 3년 뒤 과연 우리는 지금의 시기를 보며 어떠한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항상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를 하시며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가 투자한 자산에 대한 펀더멘탈에 대하여 꾸준히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들만의 투자 철학을 확고히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